요즘 50원짜리 동전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은데요.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50원 동전을 여러 개 구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50원 동전을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 꼭 구해놓으세요. 50원 동전에 그려진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영상을 보시면 벼 이삭 그림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벼 즉 쌀이 가진 의미는 재물과 부를 상징합니다. 재물운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 쌀독에 쌀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사실은 대운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추가적인 50원 동전의 의미와 집안에 두면 본복이 들어오는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보시고 본복 얻어가세요. 돈에는 고유한 풍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50원 동전에 그려져 있는 벼 이삭은 풍요와 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의 동전도 소중히 여기고 다룬다면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보이는 곳에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돈 봉투나 복조리, 한지, 소재의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치가 적다 느껴지는 동전이라도 소중하게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 복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복복자가 아주 크게 써져 있습니다. 복주머니 자체로도 큰 복이 들어오는 의미가 있는데 풍요와 재물, 부의 상징인 50원짜리를 넣어 보관하면 어떨까요?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50원짜리 동전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아무 곳에나 막 깔아두지 마시고 복주머니에 소복이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50원 동전 하나만 넣어도 좋지만 가지고 계신 만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복주머니를 어디에 보관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과 주방입니다. 먼저 현관은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공간을 풍수적으로 바라보면 복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복이 들어올 때 복주머니와 풍요의 상징인 50원 동전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돈복이 더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현관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기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므로 현관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주방인데요. 현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만 보더라도 그 집의 대운이나 금전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방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주머니를 잘 두면 되는데요. 복은 양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주방은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 복주머니를 통해 그 기운을 누르고 조화롭게 만들어 금전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 서랍을 열고 복주머니를 소중히 내려놔 주세요. 운이 가정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항상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돈이 스스로 내게 오게 되고 기운이 조화롭게 정돈되어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을 조금씩 모아가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50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굉장히 의미 없고 하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풍수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하면 보상이 따라오게 되죠. 아주 작다고 느껴지는 물건의 기운을 좋은 쪽으로 쓰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풍수적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50원에 관한 것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 각 동전과 지폐에 담긴 풍수적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원입니다. 50원보다도 적은 금액인데요. 10원은
감사와 겸손, 지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는 작은 것을 모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앞날의 기운이 조금씩 트이게 됩니다. 대부분 10원짜리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10원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0원입니다. 100원은 노력 그리고 조화를 의미합니다. 노력하면 얻는 보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액으로 그만큼 100원짜리 동전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지요.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을 때 그것이 설령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대운이 됩니다. 세 번째는 500원입니다. 500원은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0원과 비교하면 50배의 돈이고 50원과 비교해도 10배나 됩니다. 동전이 여러 개가 모여야 비로소 500원 동전이 될 수 있는데요.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요. 이 500원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은 보상 그리고 가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보상을 얻을 때는 노력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노력이 없는 보상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옛날에는 1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노력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두고 보면 노력과 보상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음양의 조화가 좋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1,000원과 만원의 중간에 있어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는 돈이기도 합니다. 애매한 만큼 시대가 바뀌는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삶이 나아진 사람들 대부분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든다면 지갑에 5,000원권 지폐를 한 장 넣고 다녀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 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참고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만원입니다. 만원은 성취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5만원권이 나오기 전 가장 큰 현금 지폐이기도 했습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볼 때도 꼭 이 만원을 들고 다녔었는데요. 적당히 있으면 어딜 가도 안정감이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에는 안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은 만원 지폐를 새 돈으로 받아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만원만큼 많이 쓰이는 지폐도 많지 않은데요. 나에게 왔던 돈이 남에게 가고 남에게 갔던 돈이 또 타인에게 가는 무한한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기의 흐름이 옮겨가기도 하고 안 좋은 기운들을 날려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만원 한 장 정도는 잘 보관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5만원입니다. 5만원은 발전과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폐인 5만원은 말 그대로 최종 목표입니다. 작은 운들이 모여 대운을 만드는 것처럼 10원부터 만원까지 여러 돈이 모여야 비로소 5만원권이 됩니다. 그만큼 작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는 운도 물론 좋지만 노력과 행실을 통해 돌아오는 보상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풍수적 의미를 잘 알아두고 활성화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각 동전과 지폐의 풍수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실천했을 때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제 채널에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이걸 마지막까지 보신 후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요즘 50원짜리 동전은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은데요. 풍수적으로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50원 동전을 여러 개 구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면 분명히 50원 동전을 준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그 의미를 알려드릴 테니 꼭 구해놓으세요. 50원 동전에 그려진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영상을 보시면 벼 이삭 그림이 있는데요. 예로부터 벼 즉 쌀이 가진 의미는 재물과 부를 상징합니다. 재물운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안 쌀독에 쌀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 사실은 대운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추가적인 50원 동전의 의미와 집안에 두면 본복이 들어오는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보시고 본복 얻어가세요. 돈에는 고유한 풍수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 대부분 그냥 지나치지만 50원 동전에 그려져 있는 벼 이삭은 풍요와 부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금액의 동전도 소중히 여기고 다룬다면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보이는 곳에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돈 봉투나 복조리, 한지, 소재의 봉투 등에 넣어 보관하면 재물 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가치가 적다 느껴지는 동전이라도 소중하게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특히 복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는데요. 앞에 보시면 복복자가 아주 크게 써져 있습니다. 복주머니 자체로도 큰 복이 들어오는 의미가 있는데 풍요와 재물, 부의 상징인 50원짜리를 넣어 보관하면 어떨까요?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 50원짜리 동전이 풍수적으로 좋다고 아무 곳에나 막 깔아두지 마시고 복주머니에 소복이 담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50원 동전 하나만 넣어도 좋지만 가지고 계신 만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이 복주머니를 어디에 보관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과 주방입니다. 먼저 현관은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와도 같습니다. 이 공간을 풍수적으로 바라보면 복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복이 들어올 때 복주머니와 풍요의 상징인 50원 동전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돈복이 더 큰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즉 현관을 지나는 여러분에게 기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므로 현관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주방인데요. 현관을 지나 집으로 들어오면 주방과 거실이 있습니다. 주방만 보더라도 그 집의 대운이나 금전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데요. 특히 주방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주머니를 잘 두면 되는데요. 복은 양의 기운이 가득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요? 주방은 음의 기운을 띠고 있는데 복주머니를 통해 그 기운을 누르고 조화롭게 만들어 금전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 서랍을 열고 복주머니를 소중히 내려놔 주세요. 운이 가정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항상 감사함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와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돈이 스스로 내게 오게 되고 기운이 조화롭게 정돈되어 그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을 조금씩 모아가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50원이라는 금액만 보면 굉장히 의미 없고 하찮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풍수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적용하면
보상이 따라오게 되죠. 아주 작다고 느껴지는 물건의 기운을 좋은 쪽으로 쓰게 함으로써 잠재되어 있는 풍수적 기운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50원에 관한 것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그 외 각 동전과 지폐에 담긴 풍수적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원입니다. 50원보다도 적은 금액인데요. 10원은 감사와 겸손, 지혜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는 작은 것을 모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낀다면 앞날의 기운이 조금씩 트이게 됩니다. 대부분 10원짜리는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10원이 길에 떨어져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흐르고 있는 기의 흐름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0원입니다. 100원은 노력 그리고 조화를 의미합니다. 노력하면 얻는 보상을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금액으로 그만큼 100원짜리 동전은 의외로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지요. 노력을 통해 보상을 얻을 때 그것이 설령 아주 작은 보상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대운이 됩니다. 세 번째는 500원입니다. 500원은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10원과 비교하면 50배의 돈이고 50원과 비교해도 10배나 됩니다. 동전이 여러 개가 모여야 비로소 500원 동전이 될 수 있는데요. 협력과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요. 이 500원은 기운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풍수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은 보상 그리고 가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보상을 얻을 때는 노력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노력이 없는 보상은 그 의미가 퇴색되는데요. 옛날에는 1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노력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음과 양의 기운을 두고 보면 노력과 보상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음양의 조화가 좋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5,000원입니다. 5,000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1,000원과 10,000원의 중간에 있어 그만큼 많이 쓰이지 않는 돈이기도 합니다. 애매한 만큼 시대가 바뀌는 흐름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삶이 나아진 사람들 대부분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뭔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든다면 지갑에 5,000원권 지폐를 한 장 넣고 다녀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거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이나 이사 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면 참고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은 성취와 안전을 의미합니다. 50,000원권이 나오기 전 가장 큰 현금 지폐이기도 했습니다. 용돈을 주거나 장을 볼 때도 꼭 이 10,000원을 들고 다녔었는데요. 적당히 있으면 어딜 가도 안정감이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에는 안정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과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은 10,000원 지폐를 새 돈으로 받아서 지갑에 넣고 다니세요. 10,000원만큼 많이 쓰이는 지폐도 많지 않은데요. 나에게 왔던 돈이 남에게 가고 남에게 갔던 돈이 또 타인에게 가는 무한한 순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기의 흐름이 옮겨가기도 하고 안 좋은 기운들을 날려주기도 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꼭 10,000원 한 장 정도는 잘 보관하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50,000원입니다. 50,000원은 발전과 성장 그리고 목표 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폐인 50,000원은 말 그대로 최종 목표입니다. 작은 운들이 모여 대운을 만드는 것처럼 10원부터 10,000원까지 여러 돈이 모여야 비로소 50,000원권이 됩니다.
그만큼 작은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들어오는 운도 물론 좋지만 노력과 행실을 통해 돌아오는 보상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풍수적 의미를 잘 알아두고 활성화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최종 목표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각 동전과 지폐의 풍수적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실천했을 때 대운이 들어오는 기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제 채널에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지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이걸 마지막까지 보신 후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대운이 들어올 때 내가 해야 될 행동들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 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요.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참 안 풀리고 안 될 때가 있죠. 이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운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평범한 운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삶에 다가올 운을 더 크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생일 풍수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는 기운과 운명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세나 운명을 확인합니다. 더 좋은 시기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양력으로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은 1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봄의 새싹이 나듯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운을 가져 재물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자 앞서 나가는 독고다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오전이 숫자 1과 잘 맞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일, 12일, 22일입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데 누구든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서 정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물복이 많은 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좋은데 모았을 때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일, 13일, 23일 생인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밝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되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므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근면함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고 딴 길로 새거나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딴 길로 새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5일, 15일, 25일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기도 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티가 납니다. 때로는 나를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가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욱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격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운이 좋습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 해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명의 몫을 하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8은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단,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히 가져가며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0에서 9까지 숫자 중 어떻게 보면 9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9에 담긴 기운은 매우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야도 넓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살면서 자연스레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뒷담화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사람에게만큼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노후에 힘들어집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0이 생일 끝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온순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집중력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쏟으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에 담긴 의미와 운세, 성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더 큰 복과 재물운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올 때 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꼭 일어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은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전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침은 꼭 상쾌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 아시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 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부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나에게 대운이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부자리 정돈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자리가 깔끔해야 운이 더 잘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불 개는 일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돌아옵니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대운이 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게 뛰어 오를 준비를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대운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찾아오기 전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 역시 생기 가득한 대운이 들어와 건강과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더 큰 재물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 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데요. 노력을 조금 덜 했는데도 성과가 좋게 나오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이 참 안 풀리고 안 될 때가 있죠. 이래서 사람에게는 각각 운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운이 들어올 때 얼마나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 평범한 운이 대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생일 끝자리 숫자를 통해 내가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의 삶에 다가올 운을 더 크게 만들게 되실 겁니다. 생일 풍수는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나에게 있는 기운과 운명 등을 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운세나 운명을 확인합니다. 더 좋은 시기에 재물복이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자, 양력으로 1일, 11일, 21일, 31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삼라만상 세상 모든 것은 1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은 봄의 새싹이 나듯 성실하고 착실한 모습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프리랜서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기운을 가져 재물복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운을 잘못 쓰게 되면 혼자 앞서 나가는 독고다이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오전이 숫자 1과 잘 맞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일, 12일, 22일입니다. 숫자 2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이 도드라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데 누구든 금방 친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서 정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뇌도 뛰어나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재물복이 많은 편입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도 좋은데 모았을 때 잘 지킬 줄도 알아야 합니다. 3일, 13일, 23일 생인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생기가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밝고 호감 가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즐기되 이성관계는 조심해야 하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음을 하면
특히 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므로 분위기에 취하지 않도록 자제하세요. 4일, 14일,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안정적이고 근면함을 추구합니다. 성실하기도 하고 우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고 딴 길로 새거나 뜬구름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애초에 성실함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딴 길로 새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재물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5일, 15일, 25일은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지도자의 역할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치가 빠르고 예민하기도 해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이 티가 납니다. 때로는 나를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6일, 16일, 26일에 태어난 사람은 가정적이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을 통해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되고 어느 자리에 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직함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욱하거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 성격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으실 겁니다. 7일, 17일, 27일에 태어난 사람, 독립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내면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과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계절적으로 가을에 운이 좋습니다. 8일, 18일, 28일에 태어난 사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기까지 도전하는 정신을 가졌습니다. 끈기가 강하기 때문에 파트너로 함께 해도 든든하고 큰 힘이 될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명의 몫을 하고 힘든 일도 나서서 하는 모습입니다. 숫자 8은 재물과 성공을 의미하는데요. 사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단, 일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히 가져가며 일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9일, 19일, 29일에 태어난 사람, 0에서 9까지 숫자 중 어떻게 보면 9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숫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9에 담긴 기운은 매우 큰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하기도 하고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야도 넓고 타인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살면서 자연스레 덕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에 빠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뒷담화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사람에게만큼은 항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노후에 힘들어집니다. 10일, 20일, 30일에 태어난 사람, 0이 생일 끝자리인 사람은 대체로 온순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같이 있으면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곤 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운이 트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집중력을 도박이나 불법적인 일에 쏟으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생일 끝자리 숫자에 담긴 의미와 운세, 성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성공합니다. 인내하는 모습은 더 큰 복과 재물운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들어올 때 더 크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는 꼭 일어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늦은 오후에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오전이 이미 사라져 있다는 소리인데요. 아침은 꼭 상쾌하게 맞이하셔야 합니다. 일진이 사납다라는 말 아시죠? 아침부터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의 기운이 있는 밤이 지나고 아침이 다가올 때 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그 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아침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갖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부정한 기운이 계속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기운은 나에게 대운이 찾아와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긍정의 기운이 배가 됩니다. 세 번째, 이부자리 정돈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개고 잠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밤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잠드는 그 자리가 깔끔해야 운이 더 잘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불 개는 일을 꼭 빼놓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불행이 오면 그 불행이 평생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행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대운은 10년마다 돌아옵니다. 불행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대운이 또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닥을 치고 높게 뛰어 오를 준비를 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모두 따라오게 됩니다. 대운은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찾아오기 전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때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새싹으로 자라나는 씨앗처럼 여러분 역시 생기 가득한 대운이 들어와 건강과 재물이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풍수는 작은 것들을 모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에게 대운이 들어올 때 더 큰 재물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